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너플레이 승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모닝에 나와서 그 열정에 저는 전염이 되어가지고 준비한 인맥 확대 강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대 스폰서 사장님은 김성은 정진걸 사장님이 되시고 구루리더 사장님은 박윤정 사장님이 되십니다. 부족한 저를 또 이 자리에 또 세워주신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우리 송인철 사장님 또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이스토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온 지가 얼마나 됐나 하고 정리하면서 세워봤더니 거의 17년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많은 시간 흘렀죠. 근데 제가 처음에 뉴스킨을 만나게 된 계기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었어요. 한참 됐죠. 근데 20년 전에 사진에서 보다시피 저는 엄청난 사춘기에도 없던 여드름이 30대 초반에 나면서 진짜 그 좁쌀 여드름으로 시작한 여드름이 나중에는 이제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제 화농성 여드름으로 이렇게 번지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돈을 쓰면서 진짜 거울 보기도 싫을 정도로 이렇게 고민에 쌓여있을 때 제가 그때 뉴스킨을 제품으로 이제 전달받게 됩니다. 데몬으로 연결돼가 갔는데 그때 당시는 제품 자체가 20년 전이기 때문에 좀 비싸서 얼굴에 직접 데몬하는 그런 데몬이 아니고 눈 데몬이었어요. 눈으로 뭐 보고만 이제 하는 데몬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 제품이 나한테 좀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그때 1세대 제품 갈바닉부터 이제 1세대 제품 다 이제 사가지고 쓰게 됩니다. 쓰면서 이제 이 얼굴이 지금 한 4년이 된 얼굴이거든요. 제품을 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 제가 한국으로 오기 직전에 너무 이제 사진을 예쁘게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두껍게 화장을 하고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 지금 아마도 보니까 한 34살 이 정도였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그때 이렇게 찍고 이제 왔는데 지금 한국으로 와서 지금 중국에서 한 4년 썼고 한국으로 제가 한국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계속해서 뉴스킨만 씁니다. 그때. 그래서 뉴스킨이 좋아서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는 이제 제가 이제 뉴스킨을 이제 사업으로 이제 전달을 받게 되죠. 처음에 사업으로 전달받을 때는 이거는 내가 할 사업은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 제품은 좋아서 썼는데 일단 중국에서 왔잖아요. 10년 한국에서 있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냥 10시부터 10시까지 그냥 12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어디 가서 팔아야 된다는 그것도 지금 부정이 생겼고 그리고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다단계라는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품만 쓸게요. 이렇게 하고 사업을 전달해 준 사람한테만 그럼 당신한테 제품을 쓸게요. 이렇게 해서 그분과 계속 이제 연계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저랑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맨날 같이 PRM을 하는 것이 사업을 같이 하자. 당신이 하는 일은 노동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하는데 그때까지는 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랠리에 초대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첫째 제가 이해한 게 재구매였어요.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당신이 14년 동안 제품을 썼으면 누군가는 14년 동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벌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제가 쓴 뉴스킨이 그 재구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해를 한 게 뭐냐면 재구매? 그래 맞지. 나 10년 동안 한가게에서 일하면서 거기 제가 냉면집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면 냉면집에 홀 주방 사람들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다시피 사진에서 여드름 얼굴로 지금 냉면집에 와서 10년을 있으니까 지금 옆에 그 예쁜 얼굴로 지금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달마다 이제 택배는 오고 도대체 그게 쓰는 게 뭐냐를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래서 뉴스킨이다 얘기하고 그때는 아무런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이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공유하며 같이 나눠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달마다 2, 30만 원 매출이 계속 나면서 바디바 뭐 이제 클레이팩 뭐 이제 팩 종류를 같이 나눠서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스스로 전화를 해갖고 뭘 택배 주문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진짜 내가 쓴 뉴스킨이 파는 제품이 다는 아니고 발려나가는 제품이 맞구나. 그러면서 그 팔아야 된 이유가 그 부정이 조금씩 깨지고 재구매에 대한 이해가 하면서 조금 호기심은 올랐어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내가 할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치명적인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사업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쓰는 14년 동안 썼던 그 제품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권리 수입에 대한 이해는 못했지만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은 이해가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한 가게에서 일하면서 그 사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건물주는. 근데 그 냉면집 가게 사장님이 달마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들었던 그 말이 뭐냐면 그 월세를 입금시킬 때 전화로 입금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냉면을 얼마나 팔아야 이 건물을 이런 건물을 살까?" 이 말을 계속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사장님 그러면 이 건물이 그러면 얼마나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10년 전 그때 당시에 17억 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7억 이면 얼마지?" 하고 막 이렇게 손을 꼽아서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근데 제가 10 년을 하면서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돈 모으고 쉬는 날도 반납하고 이러면서 모은 게 1억 을 모여지더라고요. 1억 도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10 년을 해서 1억 이 모여진 거죠. 근데 17억 을 벌려면 내가 얼마나 일을 해야 되나? 손가락을 꼽아 봤더니 170 년이에요. 상상이 안 가고 한계점을 느끼고 '아 이거는 내가 이런 건물을 살 그런 확률은 거의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괜찮아지면 잘 되고 있죠? 뭐가 떠 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제가 쓴 뉴스킨이 이런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라는 걸 듣고 '아 진짜 이 사업은 쪼끔 내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랠리에 이제 초대가 됩니다. 랠리 가서 제가 또 한 가지 깨졌던 게 뭐냐면 다단계의 부존이 완전히 깨졌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그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단계에 대한 이미지. 근데 그 위너풀 그 랠리장에 딱 들어오는 동시에 '이 뭐지?' 멋진 사장님들이 그 복장 차림과 웃음과 특히 랠리 그 꽂힌 그 핀 인정식에서 저는 완전히 꽂혀 버렸어요. '뭐지 저 사람들?' 막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고 환호하고 막 하는데 그 루비부터 막 그 핀 인정을 받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분 도대체 얼마 버세요?" "저분은 얼마 버세요?" 그러면 "루비보다 루비 얼마 버세요?" 막 그 돈에 대한 그 집착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더니 루비는 얼마 벌고 에메랄드는 얼마 벌고 다이아는 얼마 벌고 하는데 진짜 그런 수입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가 원하는 삶이 그런 삶이었는데 그래 갖고 콧물 죄송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이런 진짜 일을 하지 않아도 200만 들어오는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제가 랠리 끝나서 이제 김성은 사장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나 이 사업을 쪼끔 알아보고 싶은데 뭘부터 해야 되나요?" 물어봤더니 김성 사장님이 저한테 "모닝부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닝이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9시 20 분부터 하는 건데." 뭐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 부천에서 중동역에서 이제 선릉으로 가 현장에서 우리가 했잖아요. 그거 했는데 제가 패턴이 있었어요. 제가 딱 얘기하는데 제가 드라마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왜냐하면 10년 동안 제가 아침에 7 시에 일어나 가지고는 그 우리 텔레비 보면은 연속극 있잖아요, 아침 드라마. 그거를 3-4를 그냥 채널을 돌려가면서 보고 이제 출근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마약 같은 드라마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라마 봐야 되는데.' 하니까 김성 사장이 어이없다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 이 사람은 모닝이 나올까?' 이런 그 의심이 들었대요. 근데 저는 비전을 봤잖아요. 이미 200만 원을 벌고 싶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대답은 안 했지만 '모닝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밤새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가 봐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모닝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닝을 제가 시작을 해 가지고 2 년을 지금 올출해 가지고 정말 2 년을 '예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2 년을 올출해 가지고 이제 루비 달성하고 이제 지금까지 지금 사업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열심보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차트가 저는 정말 공감이 가거든요. 왜냐면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 제가 이거 모닝을 선택한 것도 똑같아요. 그 열심히 일하는 그거를 선택하기까지 한 3 일을 제가 잠을 못 자고 고민한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중국에서 왔는데 영어도 부족한데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계속 있어 가지고 하다가 제가 결단한 게 올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한 게 뭐냐면 '그래 한번 배워 보자.' 배우면 성공한다고 하니까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냥 1 년만 나한테 휴가를 준다 생각하고 배워 보자 이 선택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닝을 선택하고 바로 이제 그냥 전업으로 이제 뉴스킨을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차트를 볼 때마다 진짜 눈물 나도록 이 선택은 정말 중요하다. 이게 정말 다시 한번 와닿는 그런 차트거든요. 이 차트 사장님들 많이 보시죠? 이 차트는 진짜 개인 시스템과 그룹 시스템에 대한 이 차트인데 진짜 사업 프로세스 전개 방법인데 진짜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업을 우리가 진짜 최종 그룹 형성이 맞는데 내가 이 그룹 형성을 하는 동안에 진짜 이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서 안 되지? 어디서 막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은 진짜 내가 대문을 잘하는데 왜 마니아 대문을 잘하고 있는데 왜 마니아가 만들어지지 않지? 왜 인맥 확대가 되지 않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럼 잘하는 인맥 여기에서 잘하는 게 뭐지?' 생각을 해 봤더니 소개를 잘 받더라고요. 김성 사장님도 "사장 소개를 잘 받으니까 인맥 확대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이렇게 한 거야. "제가요? 제가 인맥 확대 강의를 해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사장님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인맥 확대를 뚫어보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같이 나누면 아마 저도 중국에서 왔는데 이렇게 인맥 확대를 뚫어보려는데 아마 우리 이게 모닝스쿨 사장님들은 아마 저보다 더 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제가 준비한 걸 지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도 인맥 확대 잘 되고 있나요? 저는 이 차트를 볼 때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네트가 쫀쫀하게 짱짱하게 짜여진다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의의 영향력을 끼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근데 저라고 뭐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스폰서 사장님한테 매일같이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사장님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떡해요? 사업은 잘하고 싶은데 진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을 계속했어요. 근데 김성훈 사장님이 잘하셨던 게 뭐냐면 저를 그냥 시스템에다 앉혀 놨어요. 모닝부터 하세요. 뭐부터 들으세요. 계속 강의장에다 저를 앉혀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제가 또 1 년은 배우겠다고 결단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닝에부터 이제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진짜 그래서 모닝이 되게 애착이 많아요. 제가 2년 동안 모닝을 다니면서 모닝스쿨이 대단한 게 뭐냐면 내가 열정이 떨어질 것 같으면 또 이제 충전이 되고 뭐 배터리가 없으면 충전이 되는 것처럼 저한테 계속 이런 역할을 해 줬는데 진짜 모닝에 보면은 루비 이상 달성한 사장님들이 자기가 했던 것들을 진짜 노하우로 대방출하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면서 저는 하나하나 실력을 쌓았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은 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계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사업을 전달했을 때 사업을 안 하거나 제품을 안 쓰거나 그러면 그냥 패스 이렇게 넘겨 버렸던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본 다음에 '한 사람 뒤에 200 명을 그려라.' 그리고 그 한 사람 뒤에 인맥과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뒤에 250 명을 그리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판매왕도 보면은 한 사람 얼마만큼 노력을 했을까. 그 한 사람한테 신뢰를 잃으면 250 명의 신뢰를 잃는다고 잃어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 같이 저도 노력을 많이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본 다음부터는 사람을 만나는 그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이게 우리 뉴스킨도 어떻게 보면은 관계의 중요성이잖아요. 관계 비즈니스고 관계를 통해서 또 인맥이 늘어난다는 걸 제가 이 동영상을 듣고 보고 깨닫고 그리고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 사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월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재미있는 친구인데 제가 10대 때 우연하게 한 열흘 동안 이제 친척 집에 갔다가 만났던 친구였는데 그리고 한 40년 동안 못 보다가 우연하게 한국에서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이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제가 일단 뉴스킨 정체성을 밝혔죠. 근데 일단 처음부터 거절을 받았어요. 이분은 엄청난 다단계 부성이 있었고 사업은 아예 뭐 먹히지도 않았고 데모는 아예 받지도 않고 뭐 제품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제가 이런 친구를 계속 만날 이유가 없죠. 사업적으로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 동영상을 봤잖아요. 아, 이 사람 뒤에 있는 250명을 그리면서 만나야 되겠다. 이래서 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만나는 과정에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분은 인맥이 정말 아는 사람 주변에 되게 사람도 되게 좋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사업을 안 해도 괜찮고 제품을 안 써도 괜찮아. 근데 너 주변에 혹시 피부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건강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은 소개시킬 수 있겠어? 좀 부탁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주변에 있는 인맥들을 좀 소개받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 그건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죠.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그때 저한테 소개시켜 준 분이 진아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진아라는 친구를 통해서 제가 인맥을 이렇게 늘러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의 20 명이 확보가 되면서 여기에서 5 명이 지금 사업 설명회 초대됐었고 2 명이 지금 LOI를 진행 중에 있고 이분은 이미 10월 달에 이미 사업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 투잡으로 지금 모든 시스템에 지금 올인하고 지금 배우는 과정에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지 않고 관계의 중요성을 진짜 생각지 않고 그냥 포기했다면 월출이를 만나지도 않았다면 저한테는 진아라는 이제 파트너는 이제 없었을 거겠죠. 그래서 저는 관계의 중요성,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그 뒤에 인맥을 보고 한 사람을 만났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개 심리가 있는데 이 소개 심리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제품에 감동을 받았을 때 소개가 많이 나오고 나를 좋아할 때 또 소개가 많이 나오고 이익이 있을 때 소개가 나오는 게 이게 아마도 소개 심리라고 인맥을 확대하는 데 이 3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또 이게 3 가지를 통해서 제가 또 어떻게 인맥을 확대해 나갔는지를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처음에 제품에 감동을 받았을 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차트였는데 제가 월천이를 통해서 이제 진아라는 친구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아라는 친구를 만나서 이제 데모를 하고 이분은 이제 피부에 욕구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제가 데모를 하고 바로 이제 갈바닉이랑 180 도랑 그의 부하들 이렇게 해 갖고 거의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이제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을 매니아 관리하고 진짜 친구보다도 위에 월춘이보다도 친한 친구가 됐거든요. 관계 이제 매니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이제 3년 동안 매니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이분이 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아 씨 좀 소개 좀 해 줘." 해도 자기는 쓸 수 있는 이분이 자기한테는 완전히 30-40만 원씩 쓰는 왕 매니아였거든, 뉴스킨 매니아. 그때까지는 제품을 별로 안 썼어요. 그 파마닉스 제품은 별로 안 썼었거든요. 근데 뉴스킨에는 완전 좋아했어요. "소개 좀 시켜 줘." 하면 안 시켜 주는 거예요. 왜? 하니 봤더니 자기는 쓸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처럼 이렇게 고가의 제품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순간에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은 거죠. 고지혈증도 위험하고 뭐 콜레스테롤도 있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미 비만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관리를 갔다가 물어봤어요. 진아 씨는 너무 깔끔한 스타일인데 혹시 냉장고 청소는 1주일에 한 번씩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빠르면 1주일에 한 번 뭐 안 하면 한 달에 한 번 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냉장고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그 지저분한 노폐물들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진아 씨 지금 50년 살면서 한 번도 내 몸에 혈관 청소나 독소 한 번도 빼본 적이 있어요?" 했더니 그러고는 안 해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참에 한번 건강을 생각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건강적으로 얘기하니까 이분한테 TR이 들어간 거예요. 그 TR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이 또 되게 성실한 분이거든요. 성실하니까 막 챌린지 도전해 갖고 열심히 해서 또 8%를 뺐어. 빼 갖고 또 하나 탔어. 타니까 이제 이분 2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88 사이즈에서 66 사이즈로 지금 이번에는 지금 66도 또 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몸이 지금 홀쭉하게 날씬해진 상태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제품에 대한 확신이 확 올라가니까 명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 이 친구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근 사장님과 같이 이제 카운셀링 받으면서 했던 게 3 가지 멘트를 제가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냐면 이분이 거의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친구들을 거의 2-3년 동안 못 만났던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이제 2-3
오랫동안 못 만났다 보니까 지금 만나면 변화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자체가 일단 호기심이다. 진아 씨 자체가 일단 호기심이니까 입술 빨갛게 바르고 라인이 딱 붙는 옷을 입고 힐 신고 예쁘게 하고 일단 나가라. 나가면 그분이 먼저 놀라서 물어볼 거다. 뭐 했냐고. 그러면 그때 얘기해라고. 나 진짜 건강상의 이유로 비만 진단을 받았고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인데 친구를 통해서 뉴스킨 전달받고 TR을 했고 그래서 지금 몸이 너무 다이어트는 기본이었고 내 몸 상태가 너무 좋아졌어. 근데 내가 너무 좋아지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너였어. 너도 몸이 안 좋잖아. 지금 드시고 있는 그 먹고 있는 그 제품들이 너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 내 친구 만나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봐. 받아보면은 네 고민이 해결될 거야. 이렇게 멘트를 이제 우리가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가서 그대로 해갖고 제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한번 돌리라고 그랬어요. 한번 호기심이 그냥 바로 연결해서. 그랬더니 바로 이제 연결이 와갖고 그날 이제 그 상담을 하고 바로 이제 1년 약정 정기 구매들이 들어갔고 바로 또 이제 데모, 얼굴 데모까지 잡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분이 첫 결과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난 거죠. 그러니까 또 피부 욕있는 사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피부는 어떻게 연결해요? 또 막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피부는 또 이렇게 하셔요. 전혀. 또 김성사님과 또 카운셀링 받아가지고 진짜 부담 주지 말고 호기심만 올리세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자체가 호기심이에요 하면서 똑같은 멘트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피부 고민이 무엇인지 피부 그걸 알아내고 네 피부 고민 내 친구 만나봐. 전문가인데 한 번 만나면 그 피부 고민이 해결될 거야. 근데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있잖아. 우리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 시식 코너 있잖아. 근데 그걸 먹었다 해서 네가 그걸 사는 건 아니잖아. 안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거가 똑같아. 뉴스키너는 샘플이 없어. 그래서 제품도 이제 10,000원대부터 시작하는데 네 피부에 맞춰보고 네가 피부에 맞춰달라면 피부에 맞춰주고 가격에 맞춰달라면 가격에 맞춰줄 수 있어. 한번 부담 없이 받아봐. 내가 이제 뭐 월요일은 월요일, 화요일날은 화요일날 이제 그 관리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갈래? 이렇게 하면 전혀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연결하고 또 결과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명단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원 가서 데모 나고 결과 나고 이렇게 한 결과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그 자기는 쓸 수 있는데 남한테는 이게 권하지 못한 부담감이 있었잖아요. 그 멘트도 알려줬어. 전혀 부담 갖지 마. 나 전문가야. 그렇게 그때는 제 티업을 했죠. 자기 티업을 하면서 제가 나 전문가야. 실력이 쬐까 있어. 조금 있는데 한 10명을 내가 관리 대문하고 신규 대문을 하면은 그중에 8명은 무조건 유통이 돼. 그러니까 내가 결과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연결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봐도 전화번호 받고 제가 이제 달려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나오고 이런 멘트를 알려주니까 이분이 이제부터는 그런 질문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딱 알려주니까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20명이 그게 소개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업자로 열심히 지금 투잡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익이 있을 때입니다. 이익이 있을 때도 또 재미나는 사례가 있는데 이 송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그 냉면집에서 한 10년 동안 일을 할 때 알바로 여름에 냉면집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알바로 한 3개월씩만 이제 이렇게 나오던 친구였는데 이게 그렇게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친해졌고 제가 뉴스킨 쓰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그때는 별로 뭐 조금씩 그냥 바디바나 같이 나눠 쓰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이제 대면을 받게 됩니다. 대면을 받을 때 그때 첫 대면으로 이제 김성 사장님이 그 지원을 받게 되면서 자기 언니랑 같이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송은 언니인데 그 언니를 통해서 친구를 만나고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막 인맥이 확대가 되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은 아예 사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업에 관심이 없는가 봤더니 처음에 제가 보상을 그때는 안 풀었던 거예요. 모르고 그냥 소개만 받고 있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어요. 보상을 왜 안 되는가 봤더니 보상을 안 푼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냥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 뭐 뭐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언니 그럼 내가 언니가 좋으니까 그런 소개만 해줄게. 요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받고 하면서 소개받을 때마다 얘한테 야, 또 소개 나왔어. 사업 안 알아볼래? 요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치고 나갔는데 결국은 이분은 그때까지는 사업에 관심이 없고
제가 소개받고 해서 마지막에 7대 소비자한테서 제가 보상을 그날 대면하고 보상을 풀었더니 이분이 나 이런 사업을 투잡으로 알아볼래요." 이래 갖고 사업에 초대돼 갖고 제 1대 소비자 그때 첫 라인으로 이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최원자 사장님 제 1대가 돼 가지고 7대 소비자가 제 1대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느 날에 이분한테 이제 이름이 송민재거든요. 이분한테 제가 또 한 번 이제 관리를 갑니다. 근데 이분이 타이밍이 이제 온 거죠. 계속해서 사업이 아니라고 했던 분이 어느 날 이제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분도 이제 한약방 그 한방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을 하면서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막 림프를 풀어 주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어. 너 애들을 위해서든 네 건강부터 챙겨라. TR을 한 번 하자." 근데 그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경제 때문에 계속 "못 하겠다, 못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도 이제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니까 "언니 그럼 내가 이번에 한번 해 볼게." 그래서 TR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면 TR이 들어가면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 뭐야 이거? 통장에 거의 400,000원 돈이 찍혔어." 그러면서 이게 뭔지 알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네가 지금까지 매니아 고객을 만들었고 TR이 이번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캐시백이 들어간 거야. 내가 다시 한번 가서 알려 줄게." 그래 가서 다시 가서 이제 보상을 상세하게 풀었죠, 이분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타이밍이 오니까 그때부터 다시 소개를 또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언니 나 이것을 사업으로 정말 진지하게 알아보고 싶어." 그래서 소개해서 그때 급 소개를 많이 이분이 완전 소개를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면서 그때 이렇게 많은 매니아들을 만들어져 가면서 다 에이지락 군단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해서 이분이 이제 11월 마감을 하고 12 월달 이제 사업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라인에서 두 파트너가 이제 나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대면하고 반드시 어 보상을 풀어야 되는데 그 보상을 언제 푸냐는 뭐 처음에 풀어도 되고 관리할 때 풀어도 되고 근데 보상은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권리가 있어요. 소비자는 보상을 알 권리가 있고 저도 14년 동안 제품만 썼잖아요. 근데 한 번도 이제 보상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냥 제품만 저한테다 유통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오랫동안 썼고 많은 사람과 같이 써도 저한테 캐시백 하나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보상을 풀기 시작했고 한 가지 팁은 뭐냐면 제가 아 모든 사람은 그렇지는 않지만 클로징하고 이제 유통이 되잖아요. 유통이 될 때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회원가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계좌번호를 내라면 막 이게 갑자기 인상이 바뀌거나 "왜 달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멤버십으로 가입을 처음에는 많이 했었어요. 그냥 멤버십 했으니까 그 사람은 캐시백을 못 받잖아요. 뭐 캐시백을 받아야 자기한테 이익이 있는 걸 알고 그 소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소개가 왜 안 나오지?' 봤더니 '아 이거 회원가입할 때 반드시 보상을 풀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고민하다가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보면 맹화라는 친구가 있죠. 이 친구가 진짜 제품은 쓰고 있는데 돈 쓰는 것도 되게 아끼는 친구였어요. 근데 회원가입을 하라고 하면은 뭔가 자꾸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언니 걸로 해 주세요. 언니 걸로 해 주세요."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회원가입을 시키려고 마음먹었죠. '보상을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갖고 마음먹고 그냥 '보상을 풉니다.' 하고 푼 게 아니고 명아 씨 우리 제품 쓰면 어때요? 좋아요?" 좋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알스케이드를 이 사람이 먹었거든요. 한 달치 먹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또 먹고 싶대요. 그래 그게 먹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걸 한 달 유통하면은 한 개를 유통하면은 돈 10,000원이 들어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0 원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명아 씨가 먹고 좋으면 주변에 한 사람한테 이렇게 소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 들어가는데 했더니 그러면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10 명한테 소개시키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10만 원 벌어 가지고 뉴스킨 제품 공짜로 마음대로 쓰세요." 했던 게 그렇게 해도 돈이 들어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에 보상을 풀고 그러니까 보상을 풀 때 이 사람이 그냥 캐시백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때까지만 풀고 더 호기심이 있으면 대리점 보상 풀고 프랜차이즈 보상까지 푸는 거예요. 근데 캐시백만
까지만 받고 싶다. 6%까지만 받고 싶다면 거기까지 그냥 풀고 이 사람한테 게시판만 주면은 또 타이밍이 되면은 민재처럼 또 이제 사업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가 이거를 소개했을 때 나한테 돈이 얼마 들어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상상을 하면서 '아 나는 요거 갖고 뭘 사야 되겠네.' 뭐 이런 상상도 그려 주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원가입할 때 반드시 보상을 풉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이심이 풀려 가지고 '내 돈에서 내 계좌에서 뭐 돈은 빼가나?' 이런 의심이 없어지고 바로 이제 회원가입이 되면서 이제 캐시백이 들어가고 이번에 그래서 이분한테 또 부스트도 유통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장님 대면하고는 회원가입하실 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보상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를 좋아할 때입니다. 제가 소개를 왜 잘 받냐 고민을 해 봤죠. 정리를 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정리를 못 해 봤는데 이번에 이게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저만의 신뢰 쌓는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저는 그냥 심플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뭐냐면 혹시 사장님도 012 부대 아세요? 저는 012 부대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뭐 어디 특수부대 뭐 명칭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으면서 정확하게 좀 전달하고 싶어 갖고 찾아봤는데 이 012 부대는 이제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들이 은어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진짜 이게 1 년에 한 대도 못 파는 사람이 있고 한 대 팔든지 많아봐야 2대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한 부류는 완전 판매왕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를까 해서 취재진들이 취재를 해 봤는데 이 012 부대는 놀랍게도 한 사람을 이 차 한 대를 팔려고 한 사람을 만나는데 한 30 회를 만난대요. 진짜 95%의 열정과 정성을 그냥 차 한 대 파는 사람한테 진짜 다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일단 차가 팔렸어. 그럼 5%의 그것도 열정과 정성을 안 쏟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차 살 때는 막 열정스럽게 막 하다가 일단 차를 사니까 '뭐지? 왜 관심이 없지?' 이러니까 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이제 다시 안 산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차를 못 파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판매왕들을 봤더니 50%의 정성과 열정을 차 사기 전에 막 하다가 산 다음에도 50%의 그 PRM과 이 사람의 차가 어디가 잘못되지 않았나 뭐 이런 만남과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계속해서 보여줬더니 차가 사실은 재구매가 쉽게 되지는 않잖아요. 10 년에 한 번씩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 성실함으로 인해 갖고 이 사람들이 차 누가 주변에서 사겠다 하면은 이분한테 가서 사세요. 이분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진짜 성실하게 관리도 잘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판매왕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사업자 012 부대 될 때도 있었고 소비자 012 부대 될 때도 있었거든요. "일단 제품 사면 끝. 알아서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제가 이러면 진짜 소개받기가 힘들구나. 인맥이 왜 확대가 안 되지? 소개가 안 나오지?' 이런 걸 생각해 봤더니 이런 제 패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좀 변화시키자.' 해 갖고 그때부터는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고객을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내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신뢰를 받으니까 소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사업을 시작해서 한 1-2년 정도는 허덕이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오천지비가 이제 안정화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파트너들도 생기고 이런 것들 보니까 진짜 책임감과 성실함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요즘 어떤 한 사례가 있었는데 벌써 보이네. 사례가 있었는데 요건 꼭 나누고 싶은 사례인데 TR을 하는 모녀가 이번에 TR을 한 가정에서 2개를 결제하면 큰돈을 쓴 거잖아요. 근데 엄마 딸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마 진짜 카톡방에 카톡 사진도 안 올리고 그 식단도 올리지 않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막 미치겠는 거야. 잘해야 되는데 잘해 갖고 이분 주변에 자기가 얘기할 때 아들도 다이어트 해야 되고 며느리도 해야 되고 주변에 많은데 명단들이 나오는데 이분이 성공을 해야 소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도 안 받고 식단도 안 하고 매일같이 전화를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하게 전화를 한 번 받았어. 그랬다가 "언니 뭐 하세요?" 했더니 뭐 그냥 자기는 카톡도 확인하는데 댓글도 안 다는 스타일이고 전화를 해도 그냥 자기가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미치겠는 거야. "언니 한번 봐요." 했더니 오늘 또 뭐 염색하러 가야 된대. 언제 만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언니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염색해 줄게. 나 염색약 좋은 거 샀으니까 한번 공짜로 해줄 테니까 한번 만나자." 이래 가지고 우리 집으로 부른 거야. 염색을 다 해 주고 두피 관리해 주고 그리고 밥을 먹였어 일단. 왜냐면 이 사람이 식단을 어떻게 하는 거 모르잖아요. 사진을 안 올리니까. 그래서 제가 먹던 닭가슴살이랑 야채들을 속여 가지고 푸짐하게 이제 넣어서 이제 먹어서 "언니 이렇게 먹어야 근육이 오르고 근육이 올라야 지방을 태워주는 데 도움이 있다. 언니 지금 근육량이 너무 떨어져서 인바디 찍어 보니까 먹어야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먹냐고." 그동안 그렇게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식단을 이렇게 보여주고 "언니 이렇게 집에 가서 꼭 챙겨 먹어." 그러니까 바로 "닭가슴살을 이제 사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두피 관리를 해 주고 얼굴 관리까지 다 해 주고 그날에 엄청나게 완전 서비스를 그냥 끝내주고 했더니 이분이 그냥 TR만 들어갔던 분이 그날에 뉴스 1년 약정 걸고 일반 그 부하들 그때 들어가고 혈관 쪽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스터 해 주니까 나 이거는 사야 되겠네." 부스터 바로 결제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날에 매출이 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TR하는 분은 TR만 3 개월 관리하다 보면은 관리도 잘 안 될 때는 흐지부지 될 때 너무 많은데 이분을 TR을 결제한 사람을 데모를 연결해서 뉴스킨 매니아까지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여기서 또 소개가 나오고 매니아를 통해서 여기서 또 어떤 라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성실함과 책임감까지 하니까 여기는 지금 좀 안심하고 이제 소개가 또 나오는 거예요. TR하는 소개가 또 나오고. 요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신뢰를 쌓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는 제가 복장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초창기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정현모 사장님한테 계속 강조했던 얘기가 복장 얘기잖아요. "예쁘게 하고 다니지 말고 멋있게 하고 다녀라. 비즈니스 정장을 하고 다녀라." 이 말을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고객을 만날 때 이게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초 첫인상에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80%가 4초 만에 이루어진대요. 근데 4초 만에 좋은 인상이면 좋은데 진짜 안 좋은 인상이면은 그거를 회복하는 기간이 40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이 사람하고 내가 매일 1 시간씩 만나도 40 일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호기심을 올리는 복장과 외모 그리고 스타일이 정말 이 사람한테 일단 호기심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고 고객을 만날 때는 진짜 비즈니스 정장을 하고 가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것도 신뢰 한 가지 방법인데 요즘에는 보면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이제 20 년이 넘고 막 하다 보니까 거의 50 대, 60대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만나면 그 밑에 자녀들은 다 20 대, 30 대자 밀레니얼 그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진짜 우리 딸 뉴스킨 시키고 싶다. 우리 며느리 방판을 하고 있는데 아예 그냥 뉴스킨 시키고 싶네." 이런 말들 지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다 식당이시다 보니까 다 똑같아요. 똥머리하고 앞치마 끼고 그냥 마음대로 입고 다니고 하는데 일단 이제 옷차림이 이게 비즈니스 정장이다 보니까 신뢰를 쌓다 보니까 자녀들이 20대 30대 자녀들이 지금 소개를 막 붙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아까 TR을 하던 그분이 며느리를 지금 사업적으로 이제 미팅이 이제 조만간 이제 잡힐 거 자기 며느리를 이제 사업시키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소개도 받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저는 심플하게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 봤고요. 마무리 정리입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다시피 한 사람 뒤에 250 명이 있다는 걸 정말 기억하시고 첫째는 관계예요. 관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품을 사든 안 사든지 간에 진짜 이 사람 뒤에는 인맥을 그리면서 만날 때는 분명히 그 사람한테 소개가 나고 거기서 파내려가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220 명을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소개 심리, 제품의 효과를 있을 때, 이익이 될 때, 나를 좋아할 때. 진짜 소개는 제가 받아 보니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개해 줘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악착같이 소개를 받아내고 전화번호 받아내고 "그 자리에서 전화해 봐. 내가 만날게. 내가 만나 줄게." 이렇게 하면서 받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차트인데요. 사장님들 진짜 우리가 진짜 그룹 형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최종은 그룹 형성이고 그룹 형성하는 가운데서 진짜 개인 시스템과 그룹 시스템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해 봐서 아는데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이
개인 시스템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너무 미루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가 안 되면 내가 안 되는 것들을 점검해 보고 스폰서랑 카운셀을 받고 그것부터 뚫어야 이게 시스템 그룹으로 가는 시스템에 합류하게 되는데 내게 안 되다 보면은 자꾸 열정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제가 오늘 했던 강의는 인맥 확대인데 요것도 다 개인 시스템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 진짜 너무 이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우선 12월이 됐잖아요. 12월이 됐는데 마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1년 이제 준비하는 단계다. 그래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진짜 내가 이런 실력들을 개인 실력들을 진짜 촘촘하게 갖춰 가지고 갖춰가는 데는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우리 계단을 올라가자면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 근데 올라가고 나면은 힘들게 올라가는 탄탄한 계단이야. 그리고 그 위에는 그룹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 시스템보다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사장님도 오늘도 미루지 마시고 2021년을 대비해 가지고 정말 목표를 향해서 뛰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도움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여기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